CCTV를 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국 농장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 속 충격적 장면. 자신보다 상위 포식자 상대로 대체 뭘 위해서였을까요? 목장주가 벌레 하나도 못 잡는다던 그 개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주인을 데려간 그곳엔 죽은 퓨마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을 발칵 뒤집은 한국 진돗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케빈입니다. 콜로라도에서 1,0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목장주죠.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국인 아내가 남긴 것은 누리라는 작은 진돗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누리를 그저 조용한 애완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덩치 큰 다른 목장견들이 힘자랑하며 놀 때도 누리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아내는 살아생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자기야, 누리 좀 봐봐. 다른 애들 재롱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지 않아. 근데 꼭 저런 애들이 진짜 전쟁 나면 맨 앞에서 진두지휘한다니까. 저는 그때마다 피식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누리는 순둥이 평화주의자야.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테랑 인부거스가 국립공원 쪽에서 거대한 퓨마 발자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제 목장에는 3마리의 개가 있어요. 맥스와 로키라는 덩치 큰 2마리는 정말 든든한 목장견들이었습니다. 몸무게만 40kg이 넘는 이들은 늘 힘자랑을 하며 서로 장난치고 놀았죠. 그리고 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베테랑 인부거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퓨마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거스가 가져온 석고로 본뜬 발자국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길이 17cm, 폭 15c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어요. 발자국 모양이 불균형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퓨마였죠. 다친 퓨마는 더욱 위험해요. 평소보다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거스는 30년간 이 지역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론 최소 100kg은 나가는 수컷이라고 했어요. 성인 남성만한 크기의 괴물이었죠. 저는 목장 전체를 둘러보며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000마리의 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들이 걱정됐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는 울타리를 순찰하고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하천 쪽 저지대는 꼼꼼히 점검해야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는 밤늦게 강력한 뇌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오면 솥대가 흩어지거든요. 하필 퓨마가 나타난 시점에 이런 날씨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오후 10시쯤부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바람은 시속 80km를 넘어서고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1,000마리의 솥대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목장주에게 최악의 악몽이거든요. 저는 거스와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 목장을 향했어요. 가장 먼저 걱정되는 곳으로 갔죠. 갓 태어난 송아지 클로버와 어미 소 마틸다가 있는 하천 쪽 저지대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하천은 불어나 있었고 저지대는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폭풍우 속에서 더 이상 수색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시야는 몇 미터도 안 보였거든요. 이대로라면 다른 소들도 위험해질 게 분명했어요. 선택과 집중.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른 소들부터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뛰어다니며 한 마리씩 찾아 안전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서 진흙탕에서 미끄러지기를 수십 번. 새벽 4시쯤 되어서야 폭풍우가 잦아들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소들은 무사했어요. 하지만 마틸다와 클로버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밤새 아침이 되길 기다렸어요. 잠을 잘 수 없었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저희는 다시 하천 저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밤사이 그곳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요. 바로 굶주린 거대한 퓨마가 무력한 어미와 새끼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 시각 하천 저지대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죠. 어미 소 마틸다는 송아지 클로버를 몸으로 감싸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그 퓨마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채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접근하고 있었어요. 황금빛 눈은 어린 송아지 클로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틸다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클로버를 두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송아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거든요. 퓨마가 몸을 낮추며 공격 자세를 취했어요. 강력한 뒷다리에 힘을 모으고 날카로운 발톱을 세웠습니다. 마틸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뿔을 앞세워 퓨마에게 돌진했어요. 하지만 퓨마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하며 발톱으로 마틸다의 옆구리를 핥혔습니다. 마틸다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비틀거렸어요. 피가 흘러내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뒷발로 퓨마를 차려 했지만 민첩한 포식자는 이미 다른 각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퓨마는 경험 많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미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조금씩 송아지에게 접근하고 있었죠. 마틸다는 점점 지쳐갔어요. 갓 출산한 몸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퓨마가 마침내 클로버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섬광이 번뜩였어요. 누리였습니다. 자신보다 3배나 큰 거대한 포식자를 향해 누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퓨마의 강력한 앞발을 피해 옆으로 파고들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퓨마의 뒷다리를 향해 이빨을 박아 넣었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퓨마는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사냥감이 감히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였죠. 이제 퓨마의 관심은 완전히 누리에게 쏠렸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포식자는 오직 이 작고 성가신 흰 개에게만 집중했어요. 퓨마는 경험 많은 사냥꾼답게 즉시 반격했습니다. 강력한 앞발로 누리를 후려쳤어요. 누리가 재빠르게 피했지만 날카로운 발톱이 누리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순간 누리의 왼쪽 뺨과 이마에 깊은 상처가 생겼어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퓨마 주변을 빠르게 돌며 교란 작전을 펼쳤습니다. 늙고 부상당한 퓨마에게는 이런 지구력 싸움이 불리했어요.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다시 한번 뒷다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이 이빨을 박아넣고 절대 놓지 않았어요. 진돗개의 강력한 턱 힘과 집요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퓨마가 몸부림치며 누리를 떨어뜨리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누리의 몸 곳곳에 상처가 더 늘어났습니다. 하얀 털은 점점 붉게 물들어갔죠. 하지만 누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퓨마는 고통과 출혈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뒷다리 부상으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다리를 물린 채 몸부림치던 퓨마가 폭우에 젖어있는 바위에 발을 헛디뎠어요. 거대한 몸집이 그대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날카로운 바위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퓨마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리는 그제야 마틸다와 클로버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 누웠어요. 고요했던 저지대에서 벌어진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혈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의 수위도 한층 낮아졌을 것이고 밤사이 진흙도 물에 쓸려 내려갔을 테니 마틸다와 클로버가 있는 하천 저지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하얀 그림자가 보였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누리인가? 가까이 와서 보니 정말 누리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왼쪽 얼굴에는 깊은 발톱 자국이 선명했고 목과 등에도 여러 군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마른 피로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누리야, 대체 무슨 일이? 누리는 제게 다가와서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 바지를 입으로 살짝 물고 하천 저지대 쪽으로 끌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왜 그래? 누리는 계속해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마치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누리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틸다와 클로버가 무사히 있었습니다. 어미 소는 송아지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고 클로버는 건강해 보였어요. 하지만 주변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어요. 거대한 발자국들과 함께 격렬한 싸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바위 근처에는 거대한 퓨마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채 쓰러져 있는 퓨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동물이 퓨마를 죽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하천 저지대의 일부가 감시 카메라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녹화 파일을 돌려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새벽 3시경의 영상에 모든 것이 찍혀 있었어요. 퓨마가 마틸다와 클로버를 위협하는 모습, 그리고 누리가 나타나 퓨마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본 누리의 모습은 제가 아는 그 순한개가 아니었어요. 마치 전사 같았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누리가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꼭 저런 애들이 진짜 전쟁 나면 맨 앞에서 진두지휘한다니까.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누리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운전하는 내내 누리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돼. 병원이 다 와가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줘. 아내를 잃었을 때 마지막 순간이 떠오르면서 저는 온갖 천지신명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또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절실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다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런 저를 보고 누리는 마치 내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숨소리가 거칠긴 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드는 걸 보니 의식은 또렷한 것 같았어요. 병원까지는 이제 5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누리와 나는 단순히 반려동물과 주인이 아닌 아내와 나를 연결해주는 고리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리를 지켜야 하고 누리도 힘내서 꼭 함께하자고 저는 수백 번 되뇌이며 상황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누리와 저는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미리 설명한 대로 응급수술을 바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닥터 밀러는 이 지역에서 30년간 일해온 베테랑 수의사였습니다. 누리를 맡기고 기다리는 2시간이 저에게는 2달, 아니 2년과 같은 긴 시간이었어요. 퓨마의 발톱과 이빨 자국이 선명했고 온몸의 근육은 파열되고 뼈가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작은 개는 이미 몇 번이고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심장은 기적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누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며칠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죠. 아내가 하늘에서 누리를 살려준 것 같았어요. 의사는 이제서야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아이를 방치했냐며 저에게 따졌어요. 저는 CCTV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닥터 밀러는 화면을 보더니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작은 개가 퓨마와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닥터 밀러가 누리의 품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부터 그가 진돗개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도 진돗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들이라고, 다른 개들과는 완전히 다른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귀소 본능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섬기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족과 영역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리에게 저희 목장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신성한 영역이었던 거죠. 마틸다와 클로버도
그가 보호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담성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자신보다 훨씬 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목표물을 정하면 두려움보다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본능이 발현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누리가 퓨마의 뒷다리를 공격한 것도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던 거네요. 수천 년간 사냥개로 다져진 전략적 판단이었던 겁니다. 작은 진돗개가 퓨마와 같은 대형 맹수를 상대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극소는 목과 얼굴입니다. 목에는 주요 혈관과 기도가 지나가며 얼굴과 눈은 맹수의 시야와 감각이 집중된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러나 이 극소들은 모두 고도의 힘과 위치 조절 능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에게는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복부와 다리, 특히 뒷다리는 직접적인 치명상은 아닐 수 있으나 맹수의 이동력과 균형 감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적 극소입니다. 뒷다리는 퓨마의 도약과 회피, 그리고 사냥 시 추진력의 핵심이며 이 부위가 공격을 받으면 퓨마는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리는 이 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단순히 용기로 덤벼들지 않고 대상과 자신의 크기 차이, 접근 가능한 각도, 자신이 줄 수 있는 타격의 효과를 본능적으로 판단한 끝에 가장 전략적인 부위인 퓨마의 뒷다리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진돗개의 혈통에 각인된 수천 년간의 사냥 본능과 뛰어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이 만든 결과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단순한 개와 한국의 토종 진돗개의 차이이며 누리가 단순한 용맹한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거죠. 닥터 밀러는 쉴 새 없이 누리의 전략에 대해 극찬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은 일편단심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주인의 가족과 재산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거였죠. 그 순간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누리를 저에게 남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진돗개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누리에게 저와 목장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던 겁니다. 닥터 밀러는 말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용감한 동물이 아니라 한국의 토종견이 가진 전설적인 충성심과 용기가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누리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낸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거죠. 누리가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누리가 퓨마를 제압한 이야기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남편에게, 접수 담당자가 단골 손님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의 유일한 식료품점과 주유소 동네 식당을 거치며 가문 끝에 번지는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이 지역에 살아온 그들에게 퓨마는 공포의 대명사였습니다. 다 자란 사슴도 단번에 목을 부러뜨리는 산의 유령과 개 한 마리가 싸워 이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누리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콜로라도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은 금세 화제가 되거든요. 이웃들이 하나둘씩 저희 목장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렉스였죠. 렉스는 평소처럼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조그만 개가 퓨마를 잡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그의 뒤에는 젊은 인부 리오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렉스를 안내했어요. 아직도 바위에는 퓨마의 핏자국이 남아있었고 격렬한 싸움의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렉스는 퓨마의 발자국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잃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늙고 병든 퓨마였을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리오는 달랐어요. 그는 진지하게 현장을 살펴보더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누리는 얼굴의 상처 때문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리오를 맞았습니다. 누리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랄까, 아니면 사명감 같은 것 말이죠. 렉스는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렉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제 농장 앞 도로는 조용한 시골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픽업 트럭을 몰고 지나가며 누리에게 격려의 경적을 울렸고, 아이들은 누리를 위한 간식과 장난감을 울타리에 걸어두고 갔습니다. 평생 퓨마의 공격으로 가축을 잃어본 늙은 목장주가 제 농장 앞을 지나가며 말없이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했다는 목격담은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은 누리의 영웅담으로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지역 신문인 콜로라도 크로니클에서는 퓨마를 제압하고 어린 송아지를 구한 하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대서 특필했습니다. 기자들이 제 농장으로 몰려들었고, 저는 얼떨결에 지역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뷰 때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했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리가 해낸 일입니다. 제 아내가 늘 말했죠. 진돗개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리는 더 이상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자 작은 시골 마을 전체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누리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국, 전역 심지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동물 애호가들과 혈통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퓨마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상대로 작은 개가 보여준 기적적인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답은 누리가 가진 피로 진돗개라는 품종의 특성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도에서 유래한 이 개들은 수천 년 동안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냥과 경비를 담당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돗개의 유전제는 다른 개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몇 가지 독특한 형질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귀소 본능입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섬기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드시 주인의 셔츠 냄새와 같은 익숙한 냄새를 기억해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길을 잘 찾는 능력을 넘어 자신이 속한 가족과 영역에 대한 강력한 애착과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케빈의 농장은 누리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었고, 소들은 그가 지켜야 할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퓨마의 침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행위였고, 누리는 본능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대담성입니다. 진돗개는 자신보다 훨씬 큰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맹수를 사냥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정하면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사냥감의 약점을 파악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전략적인 사냥꾼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백구가 퓨마의 뒷다리를 먼저 공격한 것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거대한 적을 상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극소를 노리는 사냥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팬들이 특히 열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개가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용맹함의 근원에 대해 수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편단심의 충성심입니다. 진돗개는 오직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하며 주인의 가족과 재산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케빈의 죽은 아내가 누리를 그에게 남긴 것은 바로 이 진돗개의 변치 않는 충성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리에게 케빈과 농장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용감한 개 한 마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땅, 미국에서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가 품고 있는 전설적인 충성심과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극적으로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리는 이제 평범한 개가 아닌 국경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리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얼굴의 상처는 여전히 흉터로 남아있지만 오히려 그게 누리를 더 당당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리를 위한 특별한 계집을 지어줬어요. 목장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 말이죠. 하지만 누리는 여전히 매일 새끼우리 근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제 목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목장견들인 맥스와 로키도 누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함께 지내는 동료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리를 리더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소들의 반응이었어요. 마틸다는 누리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클로버도 누리 주변에서 뛰어놀며 마치 누리를 자신의 보호자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목장 일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고집하는 유기농 목장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소들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 없이 자연스럽게 키우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누리가 소떼를 이끌면 소들이 훨씬 편안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장견들이 지저대며 소들을 몰았는데 누리는 조용히 눈빛만으로도 소들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특히 매주 화요일마다 소들을 북쪽 목초지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예전에는 맥스와 로키가 요란하게 지저대며 소들을 몰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두 시간은 풀도 제대로 뜯지 않았어요. 하지만 퓨마 사건이 발생한 후 누리의 눈빛에 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누리는 소들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마치 이쪽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이끌었어요. 소들도 누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덕분에 소들의 스트레스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동 후에도 바로 풀을 뜯기 시작했고 밤에도 더 깊게 잠들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죠. 가장 놀라운 건 육질의 변화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소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지는데 누리가 도와준 이후 생산되는 목초육은 정말 부드럽고 풍미가 뛰어났어요. 렉스는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드론과 헬기로 30분이면 끝날 일을 왜 몇 시간씩 걸려서 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제 목초육은 지역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리미엄 가격에 납품되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들이 직접 찾아와서 계약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반면 렉스의 고기는 여전히 일반 마트에 납품되고 있었죠. 이렇게 누리는 단순히 퓨마를 물리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장 경영에도 혁신을 가져다준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죠. 저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리를 그냥 애완동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리를 목장의 수호자이자 아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대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들고 나와 누리와 함께 목장을 둘러보는 것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누리는 제 옆을 조용히 걸으며 마치 목장의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파트너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누리는 제게 온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 누리가 목장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작은 영웅이 있는 한 우리 목장은 안전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저를 영원히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아내가 여전히 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저는 누리에게 더 잘해야겠다 다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케빈과 누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둥이 평화주의자라고 여겨졌던 진돗개가 100kg 퓨마를 물리친 충격적인 실화였습니다. 한국 진돗개의 DNA에 새겨진 귀소 본능, 대담성, 일편단심, 충성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아내를 잃고 절망했던 미국 목장주에게 누리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적인 해외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고 듣고 싶은 주제도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매일 아침 7시 새로운 사연 놓치지 마세요.